테슬라의 AI 데이와 같은 이벤트는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좋아할 만한 뉴스인데 네. 지금 워낙에 매크로 변수들이 많아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업, 국지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 붙이는데 지금은 워낙 시장이 수요도 안 된다, 이것저것 안 된다라는 분위기라서 조금은 좀 축소되는 영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테슬라가 이런 또 큰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준다면 지금 최근의 문제는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서 로봇이나 자동화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는 좀 또 약간의 어떤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떤 파워풀한 소식이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또 반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중요합니다. 매크로 변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서 저희 이 코너를 클립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첫 번째 소식 함께 해보시죠, 앵커님. 네, 좋은 소식 먼저 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도 연준의 눈치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여러 연준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스피치, 연설이 있었는데 시장을 달래줄 만한 발언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글로벌 증시, 특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더불어서 뭐 아까 블룸버그 외신도 나왔지만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을 향한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외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외부보다는 국내 물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비치다 보니까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긴축에 대한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당장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까지는 짧아야 다음 달 13일이기 때문에 지금 2주나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준을 달래줄 만한 여러 상황이 없다 보니 시장은 계속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물가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긴축 속도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속화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더욱 강조한 것인데 맞아요.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금리가 4.2년물 기준으로 4.3%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금리 차에 의한 다른 나라들과의 미국의 금리 차가 워낙 강하게 벌어지니까요.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달러가 강해지는 거는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영국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유럽의 문제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CDS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CDS는 한마디로 이 그 보험사들의 상품입니다. 보험은 뭘까요? 위기가 발생하면 들어드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수준만큼 영국의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영국 뉴스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과도한 지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긴축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일례로 영국의 10년물이 8월 초에는 1.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가 넘어버리는 상황이라서 파운드화는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자체도 달러화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급락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달러화를 또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더불어서 뭐 유럽 얘기는 진짜 끄집어낼수록 계속 악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의 IFO 경제 지수는 또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인데다가 이탈리아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 유로화 약세, 파운드 약세, 더불어서 엔화도 일본은행이 좀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킹달러가 지금은 정말 울트라 달러가 돼서 114까지, 그러니까 20년 내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프리미엄. 그렇죠. 국가 부도 프리미엄 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각 은행들의 부도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부도가 난다라는 그건 현상일 수 있지만 예. 그만큼 지금 영국의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자금의 어떤 경색 상황도 좀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킹달러를 견제할 통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특히 위안화와 또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1997년에 외환위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영준 눈치 보기일 때 지금 킹달러를 멈출 수 있는 건 달러화를 좌지우지하는 바로 미국 연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달러화의 뭐 기술적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RS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85년 당시 플라자 합의 때와 2015년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했을 때 수준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게 되면 지금 미국 상황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상황이 소위 말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라자 합의든 내지는 긴축의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코멘트나 스탠스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본다면 그런 기대는 조금은 더 뒤로 이렇게 좀 이연시켜야 되지 예, 않겠냐라는 생각이 예. 드는 하루죠. 이게 저희가 최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 리스크로까지 연결이 돼서 맞아요. 지도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영국도 새 총리가 지금 감세안 내놓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면서 영국 국채를 팔죠. 이탈리아도 극우 정당이 나오면서 이런 달러의 강달러를 더 부추기고 있고 독일은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 또 역시 새로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해결은 쉽지 않고 그 자체가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의 불씨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가뭄에 콩나듯 그래도 살만한 주식들에 대한 아이디어.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텀 피싱을 하려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 보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카지노 주식들이 11%, 12%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오고 매출이나 수요가 괜찮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인데 카지노 주식이 어제 급등한 이유는 마카오 정부에서 올해 말에 이제 중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을 하면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카지노 즉 마카오의 카지노의 매출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마카오 매출이 비중이 높은 윈 리조트가 뭐 12% 가까이 급등하고 덩달아서 라스베가스 예. 샌즈의 어떤 카지노 주식도 상승한 감이 있습니다. 이 카지노 주식을 얘기 드린 이유는 그래도 수요가 회복되는 쪽으로는 주식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카지노를 보여주었는데 그렇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하락장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아이폰 수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웨이브7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아이폰 13보다도 나은 라인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로열티 있는 수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리오프닝 쪽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그래도 환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열티 있는 수요, 대체할 수 없는 상품.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이 아니면 사실 다른 걸 살 수가 없죠. 뭐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과 아이디어로 직결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애플 밸류체인 같은 기업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카지노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어왔는데 뭐 공교롭게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스적인 노이즈가 있어서 좀 봐야겠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 관광객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열린다면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은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제주도의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죠. 예, 이 가장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